오케이. 자, 기출 MSC에서 45페이지 챕터 2 급수 스텝 2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부터 한번 같이 봐보자. 자, 천천히 하나씩 해석해 볼게. 첫 장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 근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아니냐? 우리 14 안 했나? 오케이. 14 같이 봅시다. 자, 첫 장이랑 두 번째 장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AN을 뭐라고 둘 거냐면 그냥 A 곱하기 N이라고 둘게. 뭐 A, 2A, 3A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해놓고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B에 일단 써야지. B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A 1분의 1 마이너스의 1이고 B의 K 플러스의 2는 A의 2분의 1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B의 K 플러스의 3은 A의 3 뭐 이렇게 된대요. 자, 부등식 저 녀석이 성립할 때 뭐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이 조건 써야 될 것 같고 문제 적어두면 0보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괄호치고 bn 마이너스 an 플러스의 1분의 1 요게 34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일단 흐름을 생각해보면 an은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게 등비래.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가운데 항의 제곱이 뭐야? 양옆의 곱이다 같은 걸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미리 예측해두면 결국 이 식에서 이 부분은 분모에다가 등차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고형으로 알아서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등비급수로서 그냥 해결을 해라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따라가 봐야 되겠지. 자, 그럼 가운데 제곱부터 할 건데 당연히 AN은 A 곱하기 N이라고 해놨으니까 집어넣을게. A2가 몇 A야? 2A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양옆의 곱이다 할 거니까요. A분의 1 빼기 1과 3A분의 1 빼기 1. 빨리빨리 풀어보자. 4A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상수항 1인데 상수항 1은 어차피 오른쪽에 상수항이랑 지울 거니까 미리 지우자. 여기 전개하면 3A제곱분의 1 있고요.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3A분의 1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A분의 얼마? 4. 1은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편하게 좀 바꾸자. 12A제곱 미리 곱해버릴게. 분수 좀 싫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3 마이너스 이쪽은 12 곱하기 A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남을 거고 3A로 약분할 거니까 4A가 남아. 분자에 4A가 있으니까 16A. 그러면 넘어가서 4A는 1. 즉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자,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뭘 찾아야 되냐? 등비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등비급수 해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B의 K 플러스 1 몇 번째인지 모르는 거입니다. 근데 요게 4분의 1의 역수에다가 1 빼니까 얼마? 3. 그 다음 B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 K 플러스 2라는 것도 계산을 해볼게. A2니까 2분의 1이야. 말아 올라가서 1 빼니까 1이겠네. 오케이. 여기가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해보면 맞을 것 같아. A3는 4분의 3이니까 3분의 4에서 1 빼란 뜻이네. 3분의 1 나오는 것 확인하면서 오케이. 공비 찾았다. R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저 급수로 가볼 텐데 먼저 AN 플러스 1분의 1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냥 이렇게 쓸게. AN 곱하기 A 괄호 N 플러스의 1분의 1입니다. 그러면 찝는 게 쉽네. A제곱분의 1 나오고 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해결하면 될 듯. 맞지? 그러면 어차피 얘는 소고형에다가 앞뒤로 몇 개 남을 거고 하나 남을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어디로 수렴할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결국 얘는 1로 수렴한다 알고 있어요. 그럼 4분의 1의 역수인 16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겠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16을 뺐더니 0부터 요거 사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항에서 16보다는 시그마 bn 그 다음에 46보단 작다 하면 되겠죠. 맞나?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냐면 공비는 알아요. 3분의 1이라고. 그냥 첫 번째 항을 모른다는 거지. 그냥 첫 번째 항도 분명 등비수열의 어떤 항이 3이에요. 그리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뭐 거꾸로 9, 27, 81, 243 뭐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첫 항이겠지.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첫항 b의 원 이렇게 해버릴게. 그러면 그대로 3분의 2가 2항 되면 될 테니까 3분의 2 넘어갔다 얼마냐? 3분의 32. 3분의 2 넘어갔다 9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대충 10에서부터 30 사이에 있는 숫자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에서부터 한 칸 빠꾸하면 9였을 거고 한 칸 빠꾸하면 27이었을 거고 또 빠꾸하면 81이고만 이렇게 됐을 텐데 첫 번째 항이 81일 수도 없고 10보다 커야 되니까 9일 수도 없어서 네가 진짜 첫 번째 항이었구나 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답만 구해서 빨리 마무리합시다. A2는 2 곱하기 A니까 2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곱셈을 하십시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B의 2n이래. 자, 공비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두 칸씩 가면 공비 얼마? 9분의 1. 첫 번째 항이 B2인데 내가 첫 항이 27인 걸 찾았으니까 두 번째 항은 누구? 9.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9분의 8분의 9니까 8분의 99, 81 하고 해결해주면 정답은 97이었던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쭉 가겠습니다. 15번이요. 틀린 거 있으면 꼭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집중. 첫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한다. 공비는 둘 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그래놓고 이 녀석이 3분의 5다. 붙어보자. 이렇게 쓸 거야. AN을 뭔지 모르니까 A 곱하기 R1의 N-1승 BN이라는 친구를 B 곱하기 R2의 N-1승 이렇게 써버릴게. 그러면 A의 2N분의 B의 2N 이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첫 번째 항 A2분의 B2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 뭐겠냐? 두 칸씩 가고 두 칸씩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R1 제곱분의 R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이 친구의 시그마 취한 게 3분의 5로 갈 거니까 수렴한다는 뜻은 얘가 뭐 1보단 작긴 하겠지. 그 말은 R2보단 R1이 더 크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계산해보면 3분의 5라는 정보 써야지. 자, 1 빼기 공비가 R1분의 R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A2, B2 그대로 쓰지 뭐. A2분의 B2. 자, 이 녀석이 3분의 5다. 일단 단수 하나 나왔는데 얘를 지금 당장 뭐 2항하고 정리해봤자 뭐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냅둘게요. 한 단계만 더 써놓고 마무리할래? 얘를 1 빼기 R1분의 R2의 제곱 첫 항이 A분의 B에다가 얘 공비 한 번씩 곱한 걸 거 아니야? R1분의 R2까지만 써둘게. 그게 3분의 5래.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박스가 중요하겠죠. 절대값 시그마 AN에서 BN을 뺀 거. 자, 근데 그것이 절대값 시그마 AN이랑 같대. B1은 2분의 5의 A1. 이건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쓸 것 같고. 오케이. 이미 문제에서요.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같다는 건 그냥 같거나 마이너스로 같거나 한데 그냥 나오면 BN의 수렴값이 0이잖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보통 등비 수열이. 그치? 왜냐면 첫 항과 공비가 0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시그마 AN에서 시그마 BN을 뺀 것은 마이너스 시그마 AN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 말은 시그마 BN은 2배 오브 시그마 AN이구나. 맞지? 열심히 연립하도 되지 않을까? 자, 얘는 1 마이너스 R2죠. 2죠. 2배의 1 마이너스 R1이죠. 첫 항 A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A1하고 B1의 비율을 줬어. 약분하자. B1이 2분의 5 A1이니까 약분해버리면 여기 얼마가 남아? 2분의 5 이렇게 남아. 그럼 크로스로 한번 뭐 곱해볼까요? 1-R1이 넘어가니까 5 괄호 1-R1은 2분의 라는 걸 넘겨가지고 4 괄호 쓴 다음에 1 빼기
R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서랑 요 단서 다시 한번 쓸 수 있겠지. 왜? 요 식을 봐야 되니까. 맞냐? 오케이.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부터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할까만 잘 보자. 나 이렇게 할래. A1분의 B1이 얼마야, 여기가? 이게 2분의 5지. 그 말은 남아있는 요게 몇 분의 몇이 돼야 3분의 5가 되지? 3분의 2가 되면 되겠지. 맞나?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이 식을 그대로 뒤집어봐. R1분의 R2를 잠깐만 한 문자 t라고 봐봐. 그리고 뒤집으면 t분의 1-t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t분의 1에서 뭐 뺀 거? t 뺀 거지. 나랑 내 역수를 뺐더니 자, 뒤집었습니다. 몇 분의 몇? 2분의 3. 물론 t 곱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역수 뺐더니 2분의 3 되는 것 정도는 꽤 눈치가 까질 거예요. 그렇지? 뭐에서 뭐 빼면 돼? 2에서 2분의 1을 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말은 가능한 t가 뭐가 있는 거냐면 얘가 2 될 때 t 얼마야?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도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t가 얼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근데 t가 뭐였지? R1분의 R2네. R1분의 R2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의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지금 당장 뭔지를 알 수가 있을까? 이 식도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맞니? 둘 중에 뭘까? 이거 어떻게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쪽이지? R1 제곱분의 R2 제곱이 1보다 작다. 요거 있었네. 그럼 이대로 제곱하면 되겠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이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둘이를 연립해가지고 R1, R2를 구해나가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R1은 2R2, R1은 2R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서 갈까? 5 빼기 5R1이니까 2배 가지고 10R2는 4-4R2. 그러면 R2가 6분의 1이겠네. 맞냐? 6R은 1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2배 하면 되니까 R1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R1, R2 나왔습니다. 마무리로 구하고 싶은 것 B3분의 A2. B3분의 A2라. B3분의 A2라. B3분의 A2라. 오케이. 그러면 B3라고 하는 건 첫 항 B에다가 R2 2번. A2라는 건 첫 항 A에다가 R1 1번. B분의 A를 이미 내가 비율로 알고 있으니까 B분의 A 해결하고 R1, R2 대입하면 얘는 해결됐겠네. 오케이. 마무리 계산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첫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 시그마 이 녀석은 26이다를 만족합니다.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 이 식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절대값의 AN 플러스 1에서 뭘 뺄 거냐면 괄호치고 AN 플러스 1을 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26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요.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니까? 그냥 풀릴 거니까 뺄셈 하면 뭐가 돼? 0. 반면에 AN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러면 얘가 음수 될 테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다는 건 결국 주어진 단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싹 다 더해라. 어떤 친구일 거냐면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an 플러스의 1들을 더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의 13이 된다. 란 뜻이겠지. 0보다 큰 건 무시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들만 더했더니 마이너스의 13이야.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움직임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등비 수열의 느낌은 지수 함수 생각하면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뜻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공비가 2분의 1, 즉 밑이 2분의 1짜리인 등비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첫 항이 양수니까 A1. 원래 공비가 2분의 1이면 이 지수 함수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1에 A2, 4, 6 등등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점차 절대값은 뭐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니까 꽤나 나중에 가면 엔간한 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예요. 그렇지? 양수일 땐 당연히 큰 거고 음수여도 마이너스 0.1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결국 여기 어느 정도인가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걔보다 작은 친구들만 몇 개인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시그마가 1부터 무한대이긴 하나 실제로 더하는 건 유한개밖에 안 더한다는 뜻입니다. 나중 갈수록 마이너스 1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 빵으로 다 죽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잠깐만 P라고 둬보면 A2라는 건 무슨 P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P. 그 다음 A4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4분의 1배만큼 더 줄어들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8분의 1P. 그 다음은 32분의 1P. 그 다음은 뭐 4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만 작다면 요것만, 여기까지라면 얘만, 3개까지면 얘까지, A8까지가 마이너스를 작으면 요렇게까지 더한 것들 중에 누군가가 마이너스의 13이 되게끔 잘 조합을 짜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만 마이너스 13이라고 쳐보자.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P만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그러면 P가 얼마야? 26이야. 그럼 실제로 항의 값을 구해보면 얘까지만 더했다라는 건 두 번째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했어야 돼? 컸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8분의 1P라고 하는 그 다음 항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13. 마이너스가 작은데요? 안 된다 이거야. 그 경계선을 찾자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너네 2개까지는 이라고 쳐볼게. 마이너스 몇 분의 몇 P니 동분하면 8분의 5P가 마이너스의 13이다. 일단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너까지가 마이너스 1보다 미치니? 해보자. 마이너스 32분의 16, 4, 1, 21, P 한 것이 마이너스의 13이다. 정수가 아니야. 내가 뭔가 계산 실수를 했나? 4번째까지나 가나? 얘네들 마이너스 128분의 약분이 돼야 되는데 64고요. 얘가 되려면 16이고요. 얘가 되려면 4고요. 얘가 되려면 1입니다. 얼마야? 85? 75? 85? 70? 85. P가 마이너스의 13이어야 돼. 이거 약분이 된다고? 안 되는데? 65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 갈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네. 계산 실수가 있었나? 확인해보자.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가 분리되게 0 맞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들만 음수 달고 나와서 1 빠뜨렸어. 1 빠뜨렸어. 자, 1번부터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친구만이라면 다 틀렸어. 여기다가 1 더한 거, 요거 플러스의 1 한 것이 마이너스의 13이 돼야 돼요야. 물론 얘가 안 되는 건 똑같을 거예요. p가 얼마면 되냐면 28이면 돼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분의 p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까지 포함했어야지.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p하고 마이너스 8분의 1p.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의 2라고 합시다. 그렇지? 이 녀석이 마이너스의 13이었다면이야. 마이너스 8분의 몇 p가? 5p가 마이너스 얼마? 15. 그러면 p는 24. 그러면 얘 두 개까지만 더했다는 뜻은 그 다음이었었던 마이너스의 32분의 p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제로로 죽었어야 돼. 맞네. 그래서 네가 되는 케이스였던 거구나. 따라서 첫 번째 항은 24 확인했고요. 공비는 원래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어졌었습니다. 정답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4. 정수로 딱 나오지. 16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1들 놓쳤네, 우리가.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가서도 29번은 맞춰야 돼. 물론 29번이 급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급수는 좀 하나쯤 맞출 수 있어. 자, 두정수 알파벳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풀이 공간이 될까? 이거 지우고 다시 가야겠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 1, 2, 3, 4의 곱은 4다. b1이 0보다 큰 등비수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구해보세요. 일단 박스부터 일단 느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해보자. 야, 일단 좀 써봐야 알 것 같은데. an은 알파에다가 사인 2분의 n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에다가 코사인 2분의 n파이야. A 1, 2, 3, 4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좀 나름대로 규칙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 둘 다 몇 번 만에 제자리에 올 거야? 4번 만에 제자리에 오겠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2파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좀 나이를 좀 몇 개 해놓을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얘네들이 각각 얼마로 변하는 정도 미리 좀 느껴둘게. 뭐야? 1, 0, 마일, 0, 다시 반복되겠지. 그 다음 코사인 쪽은 0, 마일, 0, 1, 이 반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좀 따로 쟁여놓고 그렇다면 A1이 뭐냐? 알파. A2가 뭐냐? A3는? A4가 베타. 그치? 그럼 A라는 수열도 4번마다 돌아다니겠지. A5가 또다시 알파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사이클을 가질 거예요. 일단 얘네들의 곱셈이 4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다? 4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풀마 2겠네. 가능성이 좀 많다.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고 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케이스 몇 가지만 좀 추려보자. 만약에 알파 베타가 2라고 하면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여야 정수면서도 알파가 커요.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의 2면 알파가 얼마고? 1이고. 이건 가능성 좀 더 많겠다. 알파가 2고 베타가 얼마여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여도 되고 핑크색도 알파가 얼마고 마일이고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지금 알파 베타의 가능성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추려둡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으로 내려올게요. B1이 0보다 큰 등비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4n-의 2의 Bn 하고 A의 4n-의 3, B의 2n이 6으로 똑같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야, 근데 A의 4n 빼기 2라는 건 4번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 아니에요? A2, 6 같은 애 다 뭐야? 마이너스 B잖아. 마이너스 B하고 시그마 Bn만 남은 거네. 얘는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 1인 친구들일 거 아니야. 1, 5, 9 이런 애들이겠지. 뭐야? 알파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시그마 B의 2n이네. 이게 6으로 똑같네요.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항은 0보다 크다. B1은 0보다 크다라는 정보까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게 6입니다. 호호, 그래. 그러면 말이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일일이 다 넣어봐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잖아. 4개나 다 넣어야 되니까. 조금 생각할 거리. 급수에서 시야를 조금 트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봐봐. 자, 약간 배경 지식이야. 당연하지만 신경 안 쓰고 보면 잘 못 써먹는 성질인데 1-r분의 a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r이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지. 그 말은 1-r이라는 건 뭐에서 뭐 사이일까? 거꾸로니까 1 대입한 게 왼쪽에 올 거야. 뭐 초과? 0초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야? 2. 즉 물론 1 빼기 r이 0에서 1 사이냐 1에서 2 사이냐에 따라서 이제 원래 식이 a보다 커지냐 작아지냐는 달라질 수 있어.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뭐 하나만큼은 유효하냐면 당연하게도 이거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이 분모가 절대로 음수가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급수랑 첫 항의 부호는 항상 뭐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첫 항이 양수다라고 준 순간 누구의 부호는 확실하게 아냐면 얘는 아직 몰라. 왜? 얘의 첫 항은 뭐니까? B2거든. 그럼 공비가 음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누구는 아냐면 얘가 무슨 수다? 얘가 양수다. 일단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 만약에 1번 B의 공비가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B2 또한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얘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알파 무슨 수 해야 돼? 양수. 얘가 양수니까 베타 무슨 수 해야 돼? 음수. 그럼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인 케이스가 뭐냐? 이쪽이네. 그치? 물론 하나로 딱 추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두 개는 섞을 수 있었어. 그럼 만약에 또 두 번째 케이스로 공비가 0보다 작다고 치자. 그러면 B2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 말은 이게 무슨 수라고? 음수. 그러면 알파는 음수. 베타는 여전히 음수. 그럼 둘 다 음수니까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뭐 물론 실제로 6이다라는 건 숫자가 기어 들어가서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추가로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급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놓자. 시그마 AN식 써봐. 뭐 1 빼기 R분의 A야. 공비를 아직 안 줬구나 얘는.
그러면 이 얘기는 할 수 없겠다. 뭐 일단 오케이 해보자. 하고 나서 저거 정리해줄게. 요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R이 0보다 크다고 치자잉. 그러면 B2가 0보다 클 거니까 얘네들 둘 다 양수였음. 물론 해보긴 해야 된다고.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인 거 뭐야? 이 초록색들이었다, 그지? 두 가지 케이스로 다 해볼게. 만약에 알파가 2고 베타가 1일 때 한번 보자.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그러면 시그마 bn이 얼마가 되는 거야? 6. 그 다음 알파가 2니까 시그마 bn은 b의 2n은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미리 적어놓고 합시다. 알파가 초록색이니까 1일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대. 자,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시그마 bn이 3. 그 다음에 알파가 1이니까 시그마 b의 2n이 이렇게 되겠지. 좀 이상한 거 없어? 말이 안 될 것 같은 쪽. 밑에 게 이상합니다. 왜요? 첫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케이스면 다 양수들을 더하는 거 아니야? 근데 촘촘하게 다 더하는 거랑 띄엄띄엄 더하는 거 누가 당연히 크겠어? 이쪽이 당연히 커야 될 거 아니야. 맞냐? 부호가 만약에 풀마의 얘기는 달라요. 풀마면 뿔뿔뿔만 더한 게 다 더하는 것보다는 크겠지. 근데 지금은 이 케이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인데 띄엄띄엄 더한 게 더 크다는 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놓고 가면 막상 해야 될 게 몇 개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자, 얘는 당연히 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bn 뭐야, 식이? 1-r분의 b, 이게 6이고 얘는 1-r제곱분의 br, 이게 3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 좀 이따가 해보자. 그 다음에 이쪽 가보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 공비가 음수여서 B2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얘가 무슨 수야? 얘가 지금은 음수입니다. 그럼 알파가 무슨 수고? 음수고 베타는 여전히 음수. 둘 다 음수인 거 찾아. 뭐밖에 없나? 요거밖에 없었네. 그치?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는 핑크색에 맞춰서 하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bn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얼마가 돼?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시그마 b의 2n이 마이너스의 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느껴보자. 첫 항은 양수였고 공비가 음수니까 당연히 두 번째 항이 음수였어. 그래서 B라는 수열의 지금 흐름은 대충 뿔마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 음수들만 추려서 뽑았으니까 마륙이군. 좋아요. 그러면 싹 다 더했더니 3이군. 뭐 그런가 봐.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뭐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지? (1-r분의) 노가다 안 하고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마치 등비수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질문할게. 다 더한 게 3이고 짝수만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이거 얼마게? 9지. 왜? 이거 더하기 이건 이걸 거니까. 근데 뜻을 봐봐. 홀수만 더했대. 얘네들이 9래. 음수만 더한 거 마이너스의 6이래. 근데 아무리 무한계여도 핑크들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하면 다 초록되겠지. 일종의 블록합이에요. 공비가 얼마네? 여기서 공비는 마이너스의 3분의 2다. 이렇게 노가다 없이 알아내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류해놓은 거야.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더했더니 6이고 짝항 더했더니 3이래. 그 말은 홀항 합한 게 얼마야?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지?
뭐야?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되는데? 1, 2여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쪽은 안 된다. 오케이? 홀항들끼리의 합, 짝항들끼리의 합, 전체 합 이런 거 나오면 1 빼기 R분의 무식하게 해도 풀리는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좋다. 이게 정답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 B1 곱하기 B3. 에이, 첫 항 나오나? 첫 항 어떻게 구하지? 아이고, 첫 항은 하긴 해야 됩니다. 모든 합이 3이다라는 걸 통해 첫 항 구합시다. 1 마이너스 R 분의 첫 항 B 했더니 3이래. B는 3분의 5가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5다 이렇게 나오지. 첫 항 5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뭐 분수는 알아서 구하세요. 됐니? 급수를 진짜 1 빼기 R분의 A라는 공식만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정리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말해버려가지고 안 한겨. 시그마 AN이 봐봐. 이거고 똑같은 얘기니까 쓸 필요 없어. 근데 원래 이거 쓰려다가 저기 문제 풀 때 써버렸어. 1 빼기 R제곱분의 AR 이렇게 될 거고. 그치? 홀수항들끼리 합 한번 불러볼래? 1 빼기 R제곱분의 A 지 둘이 더해봐. R 플러스 1이 생기잖아. 약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다가 저기서 다 말해가지고. 됐죠?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시그마 수렴 A1 더하기 A2는 10 미만.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는 3이고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다. 시그마 AN은 B분의 Q예요.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오케이. 이거는 오히려 뭐에 대해 더 좋은, 수원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될 문장이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 항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잘 의식을 안 해보는데요. 그치?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리마인드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9, 6, 4. 공비 얼마짜리야? 3분의 2. 그럼 그 다음이 3분의 얼마가 돼? 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까? 8분의 27 정도 해볼까? 공비 얼마냐? 여전히 3분의 2네. 한번 3분의 2 또 곱해봐. 그 다음 얼마니? 그 다음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리수였다가 한 번 정수가 되면 뭐 정수가 한동안 보시는 것처럼 유지될 수 있거든. 근데 그 정수가 또 계속 곱해지다가 유리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정수가 될 기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한동안 유리수였다가 정수인 구간이 한동안 나타나고 다시 유리수로 빠지는 이런 형태라면 이 정수가 지속될 구간이 또다시 나타날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이긴 한데 P가 뭐 A개 있고 뭐 Q가 B개 있는 이런 유리수가 있다고 치자. 그치? 거기에다가 내가 Q분의 B, P라는 공비를 계속 곱해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전히 유리수인 이유는 뭐냐면 분모에 P가 있기 때문이지. 그 P가 갈수록 깎여 나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분모에 있는 P를 곱하기를 통해 충분히 없애면 그때 잠깐 정수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동안 계속 Q분해 때문에 이제 얘를 잘라왔단 말이야. 줄여왔단 말이야. 그럼 그 재고가 남아있는 동안까지만 정수고 또 분모에 계속 Q가 늘어나니까 분자에 있는 재고가 다 떨어지면 또 이번엔 Q분해하고 분모에 생긴단 말이지. 이 느낌이 유리수 한동안 정수 그 다음에 쭉 유리수다. 이런 등비수열의 어떤 성질은 아니고 뭐 그런 피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조건을 통해서 느끼면 돼요. 어떤 등비수열에 정수인 항이 3개라는 말을 보면 이웃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유탄 세항의 곱이 216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안 유리수가 왔겠지. 몇 개 왔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 정수가 딱 3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수로 빠져나가나 봐. 이런 구성이다라는 거. 자, 얘네들의 곱이 216이면 등비수열 3개의 곱이야. 가운데 몇 배? 몇 제곱? 3제곱. 가운데가 뭐일 수밖에 없다? 6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첫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시그마가 수렴하고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대. 오케이.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다. 자, 생각해보자. 그럼 어떤 정수들이 될까? 했을 때 얘가 뭐 곱하기 뭐임?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을 곱해도 여전히 정수이려면 갑자기 5분의 1 같은 공비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게다가 시그마가 수렴한다는 건 공비가 1보단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비들이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뭐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6이고 3이고 12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이 뭐가 돼? 24. 그 앞에는 계속 정수가 돼요. 그러면 정수인항이 3개란 말에 위배가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면 얘가 첫항이면 되잖아요. 되긴 해. 근데 그러면 첫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 미만이라는 걸 또 걸릴 거예요. 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같은 논리로 3분의 1인데 얘도 안 되는 거 뻔히 보일 거예요. 6이고 2고 그 다음에 이쪽이 18. 그럼 그 전에 54 있을 수 있잖아. 아이, 얘가 첫항이면 되지. 얘 너무 커요. 그지? 자, 그러면 또 어떤 공비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이제 2분의 계열은 없어졌습니다. 아, 이것도 있긴 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도 아직은 괜찮아요. 이론상은. 그치? 그러면 여기가 6이고 마이너스의 12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의 3 이렇게 흘러가면 돼. 근데 이걸 잘못하면 그 앞에 정수 플러스 24가 생겨버리거든? 그러면 정수 안 되잖아. 네가 첫항이면 돼. 그러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자. 첫항이 양수라는 조건에 걸려요. 그치? 다 뭔가를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3분의 2 같은 거라든지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건지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3분의 2면 어떻게 될 거냐면 9, 6, 4. 이 다음부터는 유리수고요. 이 전은 2분의 27, 이쪽도 유리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뭐 정수 3개밖에 없는 건 만족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첫항이 양수여야 된대.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누굴 첫항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또 걸려야 될 거. A1, A2의 합이 10보다 작대. 야, 이렇게를 첫항이라고 봐도 벌써 10 넘고 당연히 그 전은 더 크고 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고 6, 마4, 마9 플러스 2분의 27 뭐 그 앞에도 가겠지. 자, 정수 3개인 거 맞습니다. 첫항이 양수입니다. 둘이 더하니까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 18번 문제는 내가 느끼고 왜 이거는 수원에 더 좋겠다라고 한 거냐면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라는 건 결국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맨 마지막에 시그마 계산하세요. 그 두 개 빼고는 문제풀이의 8, 90%가 다 등비 수열에 대한 고찰이야. 그래서 이건 수원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던 거고 급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들이 유유유유유로 오면 정정정이 한동안 반복되면 더 이상은 정수가 안 나타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었어야만 되는 문제. 오케이. 자, 이렇게 스텝 2 해결해 봤습니다.